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 끝자락, 붉은 지붕의 전원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그 마당 한가운데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한 노부부의 희로애락이 모두 묻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의 인내와 한 남자의 후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야 밝혀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처음 남편 박용식 씨를 만난 건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용식 씨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던 미남이었습니다. 일손이 빠르고 노래도 잘 불렀고 웃을 땐 참 사람 좋은 남자였죠. 중매로 만난 첫날 용식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주변은 없지만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순자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축하해줬고 두 사람은 새로 지은 작은 집으로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결혼 후 첫 해 용식 씨는 새 집 앞마당에 감나무 묘목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우리 아들도 딸도 그늘 아래서 뛰어놀게 될 거야. 그 말에 순자 할머니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나무가 평생의 상처와 눈물, 그리고 마지막 용서의 상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몇 년간 용식 씨는 부지런히 논밭을 일궜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가뭄이 오고 태풍이 오면서 농사일이 시원치 않자 점점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용식 씨는 점점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일이 끝나면 막걸리 한 통, 시장 갔다 오면 소주 한 병. 처음엔 술김에 투덜대는 정도였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마지막엔 손이 올라갔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식었어? 순자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울고 순자는 그저 그들을 감싸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자가 파란 멍을 얼굴에 달고 나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용식 씨는 유독 감나무만큼은 정말 애지중지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고 태풍이 오면 가지를 묶어두고 새싹이 나면 아이 대하듯 바라봤습니다. 참, 나보다 저 나무가 더 귀하겠네. 순자가 웃으며 말하면 용식 씨는 늘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내 희망이야. 내가 죽어도 이 나무만은 남아있겠지. 순자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땐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용식 씨가 만취해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밥이나 제대로 해.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하나.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혼은 당시 여자에게 평생의 낙인이었고 아이들을 키울 방법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식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감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나무만 없었어도. 하지만 그녀는 나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견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이 고통이 끝나길 바라며.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용식이 어디서 돈을 벌어온대. 순자도 의아했습니다. 농사 외에 그가 하는 일이 없는데 어디서 돈이 생긴다는 건지. 하지만 용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끔 밤늦게 마당으로 나가는 모습만 보였을 뿐.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아들은 서울로 대학을 갔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순자와 용식 그리고 감나무뿐. 그 무렵 용식 씨의 폭력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며 힘도 빠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더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얼른 죽어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이 잦아졌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떠나는 건 너무 늦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볼까요? 아버지 술버릇 때문에 엄마가 너무 고생하잖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 이제 익숙해. 그 말을 듣고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올해도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저 나무는 참 잘도 자라네. 어느 날 용식 씨가 피를 토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데려갔더니 간암 말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길어야 몇 달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용식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용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요양병원 갈게. 당신한테 폐 끼치기 싫어. 순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간호해야 하나? 평생 나한테 한 짓이 얼만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용식 씨를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입에 죽을 떠먹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용식 씨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한때 마을 제일의 미남이었던 그는 이제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평생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지.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사과였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며칠 뒤 용식 씨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아들과 딸이 내려왔고 마을 사람 몇 명이 조문을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사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집은 고요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감나무에 물을 주고 낙엽을 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평생 살던 곳을 놔두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살겠니? 아이들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순자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나무에 물 주고 밥 먹고 TV 보고 또 잠들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해부터 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개도 단 하나도. 이상하네, 이렇게 열심히 돌봤는데. 순자는 더 정성껏 나무를 돌봤습니다. 거름도 주고 가지도 다듬고 심지어 새벽마다 나무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나무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나까지 버리면 나 어쩌라고. 그런데도 나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껍질이 갈라지고 잎이 시들고 결국 새들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나무를 살펴봤습니다. 이상하네요. 병도 없고 벌레도 없는데 그냥 생기를 잃은 것 같아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가는 거겠죠. 그 즈음 순자 할머니의 몸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마다 숨이 가빴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넘어졌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누워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젠 이 집 팔고 요양원으로 가야지. 중개인을 불렀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왔습니다. 집 안팎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집인데요. 시골이라 시세는 낮겠지만 전원주택 찾는 사람들한테 인기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저 감나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라 죽은 것 같은데 베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두세요. 새 주인이 결정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진 찍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계약서 준비해 올게요. 중개인이 떠나고 순자는 마당에 홀로 앉았습니다. 감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나도 이제 여기 못 있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려는 것처럼. 그날 밤 할머니는 지쳐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이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말라 죽었던 나무가 싱싱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하고 붉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과 다르게 잔잔한 표정이었습니다.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화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순자가 부르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야. 네. 절대 감나무 베지 말고 집도 팔지 마라. 왜요? 이젠 나도 힘들어요. 그 나무 밑에 내 마음이 묻혀 있다. 마음이요? 그걸 찾아야 당신이 편히 살 수 있어.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의 모습은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자가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꿈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감나무 밑에 마음이 묻혀 있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마당으로 나가보니 감나무 밑 흙이 유난히 불룩했습니다. 전엔 몰랐는데 오늘은 왠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창고에서 삽을 가져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천천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얼마 지나지 않아 딱딱한 무언가가 삽 끝에 걸렸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흙을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빛이 번쩍했습니다. 금괴였습니다. 금괴수 10개가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노랗게 바랜 봉투 한 장. 봉투엔 낯익은 글씨.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다. 미안하다. 평생 너에게 준 거라곤 상처뿐이었어. 술만 마시면 나는 괴물이 됐지. 당신을 때리고 아이들을 울리고 그러고도 다음날 아침이면 감나무에 물을 줬지. 그 나무는 내 유일한 희망이었어. 언젠가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를 주는 나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어. 당신이 잠든 밤 나는 사실 몰래 마을 사람들 일을 도와주며 돈을 벌었어. 막노동도 하고 밤에 경비일도 했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금을 조금씩 샀어. 그리고 감나무 밑에 묻었지. 나중에라도 당신이 편히 살길 바랐어. 가남이 찾아오고 시간이 없었어. 당신한테 말하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남기어. 당신이 이걸 찾을 수 있길 바라고. 부디 이 돈으로 편히 살아. 그리고 가끔 감나무를 보면서 나를 떠올려줘. 못난 남편이었지만 당신을 사랑했네. 그 말 한 번 못하고 가는 게 한스러워. 순자 할머니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미안했으면 조금만 더 일찍 말이라도 하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집 안 팝니다. 네? 왜요? 어제 말씀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더 살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다시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감나무에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앙상했던 가지에서 연두색 새싹이 피어났습니다. 어머 이게.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순자 씨, 나무 살아났네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해 여름엔 가지마다 푸른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몇 년 동안 열리지 않던 붉은 감이 수십 개나 달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감 하나를 따서 조심스레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너무 달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로 순자 할머니의 삶은 변했습니다. 금괴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지만 그녀는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마을 경로당에 쌀을 보냈습니다. 그이가 평생 못한 좋은 일을 내가 대신 하는 거예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반찬도 나눠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비도 도와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집은 복이 있대. 감나무가 해마다 더 풍성하대. 실제로 그랬습니다. 매년 감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순자는 그 감을 따서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같이 드세요. 우리 영감이가 남긴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그런가? 네, 예전엔 늘 뭔가 무거워 보이셨는데.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아버지 때문에 힘드셨죠?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순자는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 힘들었을 거야. 말로 표현을 못했을 뿐.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난 그냥 살아온 거지. 시간이 흐르며 순자 할머니의 집은 마을의 명소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감나무를 기적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무.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결혼 사진 여기서 찍어도 될까요? 그래요, 좋지. 저희도 할머니처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함께하는 건 좋지만 서로 아끼며 사세요. 미안하단 말은 살아있을 때 해야 해요. 젊은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할머니. 또 어느 날은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나 같은 사람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해서.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순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젠 평화로우니까. 순자 할머니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감나무에 물을 주고, 마을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엔 TV를 보거나 뜨개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고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용식이 생각은 안 나? 생각나지. 가끔. 그런데 이제 화는 안 나.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하지. 맞아. 죽어서 금 묻어 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은 고마워. 늦었지만. 또 한 해가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감나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감을 맺었습니다.
붉게 익은 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사다리를 놓고 하나씩 땄습니다. 이웃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딸게요. 고맙네. 그럼 좀 부탁해. 젊은이들이 사다리에 올라가 감을 땄습니다. 순자는 그 아래서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할머니, 이 감 정말 달아요? 그래. 그럼 많이 가져가. 감을 다 따고 나서 순자는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감을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감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덕에 우리가 복을 받네. 무슨 복이요? 그냥 나누는 거지.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려 마당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감나무도 눈을 뒤집어 썼습니다. 순자는 창밖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나무도 이젠 편히 쉬겠지. 어느 날 밤 순자는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몸이 떨리고 열이 났습니다. 이웃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고령이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갈래요. 내 집에서 쉬고 싶어요. 아들과 딸이 번갈아 가며 와서 돌봐줬습니다. 약을 먹고 죽을 먹으며 천천히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순자는 창밖의 감나무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저 나무처럼 나도 봄이 오면 다시 일어나겠지. 그리고 정말 봄이 왔습니다. 순자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감나무에도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이 녀석이나 나나. 아직 죽을 때가 아닌가 봐. 그 후로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나무도 여전히 매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붉게 익은 감 하나를 땄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그 달콤함 속에 쓰라린 과거도 따뜻한 현재도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고마웠어. 당신도 이 나무도.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감나무를 비췄습니다. 마치 나무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순자는 감을 다 먹고 씨를 마당 한쪽에 묻었습니다. 여기서 또 나무가 자라면 좋겠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때로 말로 다 전하지 못한 채 묻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진심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찾아갑니다. 감나무 아래의 편지처럼요. 용서는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그 상처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그런 따뜻한 마음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